사람을 잃는 건 언제나 큰 사건으로만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크게 싸우거나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던지거나 배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일이 생겨야 관계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없으면 쭉 갈 수 있겠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가장 아픈 이별은 큰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요. 소리도 없이, 설명도 없이, 사과도, 다툼도, 정리도 없이, 그저 어느 날 연락이 끊기는 방식으로 사람이 내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린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내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몸 아픈 이야기, 돈 걱정, 노후 걱정, 남에게는 부끄러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말들까지 숨기지 않고 들려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자가 읽히지 않았고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어떤 걸 서로 나눴는지조차 기억이 흐려져가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헤어진 적도 없고 싫다는 말도 들은 적 없는데 이유도 모른 채 혼자 남겨진 사람의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남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보려고 합니다. 연락이 끊기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편한 사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고 점심시간에 밥 혼자 먹기 싫은 날이면 뭐 먹을래? 한마디에 서로 사진을 찍어 보내며 메뉴를 같이 골라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구경을 가도 이건 내가 좋아하겠다 생각부터 날 정도로 어디를 가도 머릿속 어딘가에는 늘 그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대충 알고 남편 자식 흉까지 마음 편히 볼 수 있던 말 그대로 가족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처음 문자를 보냈을 때 답장이 조금 늦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샤워 중인가 보다. 외출했나 보지. 조금 있다가 보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침묵이 이별의 시작일 거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건 답장이 늦어지는 날이 점점 많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예전엔 내가 보낸 메시지 위에 바로 크크크크 하고 웃음이 올라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히 핑계를 만들어줬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손주 봐주느라 바쁘겠지. 집에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보낸 메시지를 여러 번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길게 보냈나? 너무 내 얘기만 했나? 상대가 피곤할 만한 말은 아니었나? 문장 하나, 이모티콘 하나까지 괜히 확대해서 들여다보며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신문하듯 돌아보는 날이 하루, 이틀 서서히 늘어갔습니다. 답을 알 수 없으니까 점점 모든 잘못을 나에게서 찾게 되더군요. 용기를 한번 내보기로 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일이 다가오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서로 생일을 그냥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대엔 값싼 립스틱 하나 선물해도 그게 그렇게 좋았고 40대엔 케이크는 살 돈 없으니까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하면서 국밥집에서 웃던 사이였고 60대가 된 뒤에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생일 축하해. 건강만 하자. 이 한 줄이면 서로의 마음이 다 전달되는 사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무렇지 않은 척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해. 요즘은 잘 지내? 내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보내고 나서 괜히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습니다. 읽은 표시가 뜨지 않을 때마다 아직 바쁜가 보다 스스로 달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불안이 바늘처럼 콕콕 찔러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까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사람 인생에서 정리된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냥 잊어버려.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지. 먼저 연락 끊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말없이 떠난다는 건 마음 한가운데 그 사람이 쓰던 자리를 텅 비워두고 그 빈자리를 매일 보고 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시장에 가다가도 TV에서 같이 보던 드라마 예고가 나오면 이거 재밌다던데 이 장면 보면 제 생각나겠지. 그렇게 반사적으로 떠오른 생각들이 이제는 전할 곳이 없는 마음이라니 그 사실이 참 허무하고 쓸쓸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건 그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서 이별을 정리하는 일은 오롯이 내 몫이었습니다. 반쯤 남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기억을 한 칸씩 접어서 넣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조용히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사람은 힘들수록 오히려 더 고립될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덜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인생을 버티느라 누구 손도 잡을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했던 말이 상처가 되었다기보다는 어쩌면 내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고 언젠가 다시 보자는 약속까지 해야 하는 관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 사람에게는 버거웠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따끔하게 아려왔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바로 낫는 건 아니더군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더 섞였고 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느려져 있었지만 나는 한눈에 그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피할까? 그냥 못 본 척 앉아 있을까? 아니면 예전처럼 야, 오랜만이다 하고 웃으면서 부를까? 수십 가지 생각이 몇 초 사이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게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반갑게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그 짧은 눈맞춤 안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묵음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 서운함,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용한 체념까지. 그 사람은 고개를 아주 살짝 숙여 인사 비슷한 몸짓만 하고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가 맞는 거겠지.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웃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같은 공간의 공기만 잠시 나누다가 돌아오는 걸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 같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소리 없이 멀어질 때 가장 아픕니다. 서로 등을 돌린 적도 없고 싸움 한 번 한 적도 없고 누가 누구를 욕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것. 그런 이별은 분노보다 설명되지 않는 상처를 더 깊게 남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의 우리가 가짜였던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때의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웃었던 시간, 서로를 위로해주던 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는 지금도 내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어딘가에서 그 사람도 가끔은 나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래도 그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조용히 기억해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으셨나요?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상처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시릴지 모르지만 그만큼 당신이 그 관계를 진심으로 대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라도 조용히 닿으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내일도 이런 이야기 함께 이어가 주세요.